2교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교시 1번 문제. 자, 변압기 2차측 모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얘기는 관연도에도 출제가 됐고요. 이 내용은 건축전기 설비 기준, 설계 기준, 건축전기 설계 기준,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참고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작성한 내용은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료는 보호 방식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모선의 구성과 보호, 즉 기본 문제로 정리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일 모선이 하나죠. 그 다음에 양쪽에 여기다 차단기를 두어 가지고 서로 모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2차측, 변압기 2차측을 루프로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개 모선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이중 모선으로 구성하는 방법. 한번 마지막으로 또 예비적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고 있는 이중 모선 구성 방식. 이렇게 크게 예비 모선 구성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선,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루프 모선, 이중 모선, 예비 모선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특징 아무래도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낮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들이는 루프 모선이나 이중 모선. 루프 모선 같은 경우는 신뢰도는 높지만 보호 개전 방식이 좀 복잡하죠. 그렇게 해서 각적 간단하게 특징을 거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2교시 2번 문제는 단락전류의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고장전류 계산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고장전류 1번 문제처럼 단락전류라든가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 그 다음에 고장전류, 즉 단락전류, 지락전류 이런 것들을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문제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락전류, 고장전류 형태를 설명하고 즉 서술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장을 계산하는 방법만 열심히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계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나눠서 이제 단락전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대칭 회로에서는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과 퍼 유닛 법이 있다. 그래서 오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고장점까지 기기 각 부분을 임피던스를 오음으로 환산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법과 퍼 유닛 법은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으로 환산하는 이렇게 해서 계통을 통일시켜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비대칭 회로와 대칭 회로의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칭 회로의 3가지 방법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용 콘덴사의 열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즉 열화라는 거는 뭐죠? 어떠한 기기가 늙어가는 것이죠. 전압, 즉 힘을 가게 되면 모든 기기는 전압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늙어가는 현상인데 그러한 어떻게 돼요? 열화 원인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열화의 원인과 그 대책을 설명하는 문제. 그래서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는 어떠한 종류별로 이러한 보호 장치들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부 보호,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각종 검출하는 방식들을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거기에 온도, 전압, 전류에 의해서 열화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여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내부보호, 과전압까지.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리된 내용을 참고로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산형 전원이 아주 계통 연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법적인 요인,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떠한 용량이라든가 뭐 저압이라든가 고압 아니면 특고압으로 계통에 연계하는 내용 용량이라든가 전압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 추이에 어디를 봐야 돼요? 이거는 뭐 한전 쪽에 자료를 참고하셔서 전압 변동률 뭐 아니면 주파수 변동률 각종 순시 변동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연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료를 참고하셔서 한번 정리해 놓은 내용을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쭉 정리 잘 돼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빛공해, 경관조명, 특히 경관조명에서 이제 빛공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종 그동안에 말만 있었지 별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그래서 이제 빛공해 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빛공해 방지법이 아니고 조례였죠. 그런 건 이제 환경부에서 빛공해 방지법으로 해가지고 쭉 경관조명에 대한 빛공해를 제약하는 이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빛공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요. 법입니다. 즉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고 연출한 조명들이 환경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또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방지법의 목적 또 정의 관련 근거 이렇게 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보시면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기구 범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범위와 관리 구역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빛방사 허용 기준, 즉 도로 뭐 동영상 그밖에 각종 조명기구 이렇게 해서 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출제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KSC IC 62305 피레 시스템 자연적 구성부재라는 얘기가 뭐죠?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구조물에 어떻게 되죠? 피레 설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내용물이 아닌 구조물로 어떻게 돼요? 수레부를 구성한다든가 인하도선을 구성한다든지 접지극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게 뭐냐 하는 얘기죠.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레부가 됐든 인하도선이 됐든 접지극이 됐든 수레부는 어떻게 돼요? 일단 뇌가 낙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끌어들였을 때 낙뢰가 쳤을 때 충분히 그거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필요한 거고, 즉 인하도선은 어떻게 돼요? 인하도선은 그 뇌격 전류를 접지극으로 흘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 접지극은 그걸 빨리 대지로 방류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뭐냐 하는 얘기죠. 즉 충분히 어떻게 돼? 뇌격 전류에 견딜 수 있고 전류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즉 관통 및 발화 방지가 필요한 부분, 또 불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얇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강철, 티타늄도 강철 종류 일종입니다. 동 이런 것들은 화재의 염려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0.5mm 정도 두께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발화 부분이 발화 방지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건 좀 두꺼워야 된다 하는 얘기죠. 4mm, 5mm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충분한 재질에 따라서 두께와 강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 6230에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최대한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6230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인하도선도 마찬가지죠. 인하도선은 그 기능이 뇌격전류를 어떻게 접지극으로 흘려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견딜 수 있고 두께 마찬가지로 두께 또 정기적인 저항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 이렇게 해서 두께와 저항 이렇게 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자 자연적 접지극도 마찬가지 접지극의 어떻게 돼요? 역할이 뭐예요? 대지와 접지극을 서로 연결해서 최대한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충분히 낮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6230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